이렇게 꽃을 다 받아보고 이렇게 또 살고 있네요. 집에 가면서 다이소에서 꽃병을 하나 사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근처에 있나요? 다이소? 네. 사실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저는 약간 성지에 온 느낌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위너스의 이스라엘 같은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렇게 왔고, 제가 리더님들과 첫 번째로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메이를 좀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개해 주셨던 음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소개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큰며느리. 참 우리 아들 참 감동이 되고요. 너무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로 내가 키우지 않았고요. 더블X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라면이 키웠습니다. 예. 근데도 저렇게 잘 자라줬어요. 교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아메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 아들 며느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무 아끼는, 그래서 아미를 했는데 상속을 받으려니까 70이 돼야 된다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미를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박용 리더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음원을 들으니까 막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리더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 팀에서 음원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원을 들으면서 음원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또 울컥했던, 그러면서 제 음원을 듣고 마음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바로 껐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칭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슈퍼 바꿔주는 남자 슈퍼맨 박용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다녔더니 어떤 리더님께서 저는 슈퍼우먼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분께 제 반쪽이셨네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에는요, 아메이는 슈퍼를 바꿔 쓰는 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슈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내가 다른 슈퍼를 바꿔 쓰는 그런 일이 아메이인데, 저는 이 심플한 아메이를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나오기는 합니다. 뭐 동명이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쭉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자칭 프로 엔잡러라고 제가 저를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시죠? 뭔가요? 돈 얘기밖에 안 하시죠. 프로. 맞아요. 프로는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아마추어는 그 돈을 지불하고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지만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진짜 차이는 뭐에 있다? 네? 마트? 마인드. 제가 귀가 왜 이렇게 안 들렸죠? 네. 갑자기 마트라고 하신 줄 알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진짜 차이는요, 전문성에 있습니다. 전문성. 프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아메이에 오셔서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3%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지난달에?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돈 받으셨잖아요, 그죠? 3%하고 돈 받으셨잖아요, 그쵸? 오늘 보니까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메이에서. 받으신 분 계시죠, 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많이 받으신 거고,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이시고, 네. 어쨌든, 진짜 프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사자성어 혹시 아세요? 뭐라고 돼 있죠? 읽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 어려운 한자인데. 이거 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웃음이 나죠. 다시 못 읽겠죠. 근데 의미를 보면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의미를 보면요, 혼란 속에서도 지혜로 빛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의미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혼란 속에서도 지혜로 빛나는 삶을 사세요 하면서 지랄 발광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네.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열심히 지랄 발광할게요. 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 드림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빛나는 리더님들이 많이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르게 들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메이가 딱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나에게 아메이를 가져왔는데 너무 고마운 적 있으세요 혹시? 미팅장 가자. 나 미팅장 가고 싶었어. 이래서 오신 분 계세요? 왜 이 사람 나한테 드디어 나한테 이 사람이 목적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뭔가 나는 비전을 들고 갔는데 상대방이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메이가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오해라는 의미 안에는 잘못 알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해를 이해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해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 이해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너그러운 마음이 무엇이냐?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신뢰 쌓기를 잘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에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심어줄 때까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보통 집에 가면 아빠 얼굴만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빠 얼굴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좀 심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이해를 했다고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제품이 전달되지 않아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공감을 하게 해줘야 돼요. 공감은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전달하는 게 공감이에요. 정말 내가 아팠던 그 부분이 정말 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느껴지는 그 마음. 저는 그 공감을 어디서 느꼈냐면 제 부모님들이 떠나실 때 제가 그동안 다녔던 조문에서 했던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감이 됐어요. 내가 정말 경험했던 일이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사용해본 그 좋은 제품들, 오늘 보니까 막 각질 다 오늘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가 경험한 그 공감을 어떻게 전하느냐, 진심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세로 사업을 시작했던 리더인데 처음부터 제가 사업을 하진 않았겠죠. 저는 가입이 되어졌어요. 혹시 여기 2세 분 계세요? 2세 분? 2세 리더님 안 계세요 오늘은? 네, 안 계시네요. 누군가의 2세긴 하시죠 전부 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를 시작하시자마자 저는 집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이걸 여러 번을 얘기해도 숙연해져요. 네, 집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희 집 비밀번호를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 문을 누구나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아이가 뭐 팬티 바람으로 집을 돌아다니고 냉장고도 열고 하잖아요. 근데 냉장고를 열고 있는데 비밀번호 소리가 들려요. 누른 소리가. 그러면 빨리 방으로 들어가 숨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심지어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모르는 분이 집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집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어머니 만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는 불편함을 좀 느끼게 되는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 사업을 결단했던 시기가 IMF 시기였어요. IMF라는 거, 여기 다들 어리셔가지고 다들 동안이신지 어리신지 모르겠지만 IMF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IMF가 이런 거였습니다. 국가 부도. 이 뉴스가 나오는데 계속 부도가 1년 동안 부도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997년 12월 3일 국가 부도가 확정되었어요. 이런 시기에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대부분 IMF 때 하던 사업도 그만두던 때였어요. 다니던 직장도 나올 수밖에 없던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소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드디어 우리 집이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결단하셨다. 근데 저는요, IMF 때는 우리가 고성장을 하던 시기에
정말 거품처럼 일어난 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이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1월 달에 2%라고 했던 거를 4월 달에 1%로 내렸어요. 심지어 한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46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의 수치와는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2040년대는 0%의 성장이 가시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MF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때에 대한 어떤 위기와 우리가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을 때의 위기는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폐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임대가 지금 막 비어있는 상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특히나.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굉장히 임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좋은 길목에 좋은 상가가 비어 있어요. 진짜 그런 상가가 왜 비어 있지 할 정도로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도 폐업하고 백화점도 폐업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문 닫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백화점 주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시잖아요. 백화점이 문을 닫는 시대인 겁니다. 병원 문을 닫습니다. 병원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병원도 문을 닫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대기업도 기업도 N잡을 합니다. 아까 제가 프로 N잡러라고 저를 소개했죠. 기업도 N잡을 하는 시대예요. 학습지 회사가 장래 사업까지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 손을 대면서 나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도 N잡을 하는데 나는 한 가지 일로만 한다? 뭔가 우리가 좀 위기감이 없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3분 생각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 위기가 찾아왔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지? 하나의 위기를 넘겼더니 또 하나의 위기가 오고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돛의 방향은 조정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으로 이겨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속한 그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내가 정해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나는 포기하는 리더인가, 극복하는 리더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면 정말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어려움 앞에 서면 두렵고 힘들고 정말 무서울 때 많잖아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우리들의 서로의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되네요.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손을 너무 흔들어 주시네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아메이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불러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웃고 계셔가지고 웃음이 계속 지금 터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네요, 이 노래를. 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까 지랄 발광하세요 했으니까 이제 힘내세요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이제 조금 더 표정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세로 사업을 만났어요. 이세로 사업을 만났고, 우리 리더님들 뭔가 내 이세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진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들리지 않았던 이 아메이가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들리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봤더니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게 결혼을 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고 칠 때마다 너 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그 얘기하시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바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아미의 비전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임시 수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대학교 이제 출강을 맨 처음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잘 됐네. 근데 그거 임시 수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축하한다는 말을 못 듣고 끝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어요. 저를 스카우트 해주신 교수님도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하는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이번에 케언즈에서 김종수 리더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지. 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의 모습이지. 우리의 비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 사업을 알아보면서 너무 가슴 부풀 그 꿈이 생겼겠죠. 그 꿈을 갖고 아버지에게 저 아메이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딱 하신, 저희 아버지 원래 교육법이 이런 교육법이에요. 밀림의 왕 사자처럼 저를 키우세요. 밀림의 왕 사자는요, 사자를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굴러 떨어진 사자 중에 살아 올라온 그 사자만 키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밀림의 사자가 멸종 위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강하게 키우시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더 자녀에게 냉정하신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교육법이 정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제가 새로운 일을 만나도 알려줘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는 방법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좌절이 됩니다. 왜 좌절이 되냐면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탈퇴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탈퇴해라. 왜냐면 제가 이때 가입이 됐을 때 비전을 어디서 봤냐면 가입이 되어진 시점 이후로 제 밑에 파운더스 플래티님이 3조가 계셨어요. 와, 나오죠. 사업 결단하고 싶겠죠. 이 보너스 플랜은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사이즈 400만 하면 SP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탈퇴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절감이 당연히 왔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딱 2마디 해주셨어요. 0PB에서 1000만 PB를 스스로 해보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 2번째는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스폰서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느껴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편한 자리에서 제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제가 이어받아도 못했을 거예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키셨고 처음부터 강하게 단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유영주 리더님의 이름으로 SP가 돼요. 제 이름은 사라지고 하다가 나중에 플래티늄 때 제 이름이 들어가요. 진짜 밖에 외롭게 있다가 열심히 같이 해도 따로. 근데 저희 이게 SP에 대한 이야기를 드는데 혹시 SP 도전하는 분 계세요? 다들 도전 많이. 네, 리더님 SP 무조건 되실 겁니다. 지금 그 용기 내서 든 그 손이 리더님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12% 정도 했을 때 랠리가 있잖아요. 랠리 때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스피치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스피치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저 뒤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다음 달에 SP 간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랑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 12%도 너무 힘들게였거든요. 근데 SP 갑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400명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막 엄지척 해주고. 근데 저희는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그 세미나가 끝나면서 나가는데 유영주 리더가 어머님이 하신 그 말을 거짓말로 만들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유영주 리더가 대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대책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저에게 준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SP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SP는요, 해내는 거예요. 지금 SP를 도전하고 계시다면 저절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하고 있던 그 비즈니스를 지금 이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사업이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숙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많은 리더님들의 마음들, 그 리더님들의 꿈들, 그 추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숙제를 제가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제가 이어받으면서 본사에서 이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이어받은 첫 해에 92%의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거의 100%에 가까운 성장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했던 일이요,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부모님의 파트너들이셨잖아요. 저한테는 형제레그 리더님이셨어요. 그분들과 친구가 되는 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만나면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을 1년을 보냈더니 제가 사업이 성장함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느낀 거죠. 아메이는 기술, 정말 뭐 실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비즈니스구나.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핀을 넘어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석이 되었고, 저는 핀이 2개가 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루비 핀도 갖고 있고, 이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핀도. 그렇다는 얘기는 14일이 되면 보너스를 2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위아래 다 받는 거예요, 보너스를. 11월에 연말 보너스가 나왔겠죠? 몇 개를 받았을까요?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괜찮겠죠? 이렇게 받는 거. 내 자녀들, 저의 자녀죠. 저의 자녀는 아마 3번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보너스를.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꿔요. 저희 장모님을 잘 후원해서 내 자녀가 보너스를 4번 받는 것까지도 한번 꿈을 꿔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뉴핀이 되면서 인정식을 하는데,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꿈과 추억을 연결하는 리더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인사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이 부산국제영화제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올해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슈퍼맨 박용으로 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고, 제가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메이만큼 정말 성취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는 회사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자로서 앞에서 바라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김종수, 홍진희 리더님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 2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전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이 위너스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뉴핀이 되고 어치브에 이런 제목을 작가님이 정해주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꿈과 추억이 연결되는 일. 어떤 일이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일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시면
살짝 생각해 보세요. 네. 손 드셨네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고 내 아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어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아메이 비즈니스가 비윤리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면 저도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주는 진짜 가치를 보게 됐던 것 같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질 수 있고 저 또한 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아메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장표 뜨면서 항상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 이거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세계 1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개나 될까요? 세계 1위. 1959년에 시작을 했대요. 정말 오래됐고 이제 곧 있으면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에 런던 다 가실 거죠? 네, 런던, 고 런던. 우리 위너스에서 요새 쿵쿵짝 뭐 하면서 369 게임 같지만 다른 도전을 외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직접 제조 생산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는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1979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아메이가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발표가 나요. 아메이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피라미드가 아니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이 소송을요 언제부터 했냐면 1975년부터 한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아메이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소송을 했는데 아메이가 이기게 된 거예요. 합법적이다. 근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아메이가 졌다면 1979년 이후에 이 MLM이 멀티레벨 마케팅, 지금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메이가 졌다면요 이런 비즈니스는 이제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197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합법과 불법을 구별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처럼 하면 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아메이가 스스로 만들어내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에디슨 상을 받았는데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죠. 요즘에 테슬라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테슬라 그 회사의 CEO 뭐 그런 분들이 받는 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에디슨 상을 받으셨어요. 이 에디슨 상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장영실 상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좀 장영실 상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미국에서 에디슨의 이름을 걸고 주는 상을 받았다라는 건 아메이의 입지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의장님들이시고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 누가 아빠고 아들인지 알 수 있는 딱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사백이 좀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께서는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하셨는데 2001년, 2013년 최초로 미국에서 2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업자이신 아버지도 의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메이에서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3번 한 거예요. 3번. 3번을 한 거예요. 진짜 미국 상공회에서는 300만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300만 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메이가 미국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벌써 3번을 했다라는 건 아메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이분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여기 서은혜 리더님도 같이 저희가 우리 회장님 오셨을 때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진짜 그 덕디보스 회장님의 그 눈빛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그 따뜻한 눈빛. 끝났는데도 그 눈빛에 여운이 안 가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따뜻한 분이시고 또 덕디보스 회장님의 자녀분인 달튼 디보스 분의 저는 이제 재벌 3세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재벌 3세 그냥 딱 떠올리면 뭐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미지 있죠. 저는 우리 덕디보스 회장님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집에서 홈미팅 하는 것도 보고 자란 분이세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자녀는 태어났더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태어난 거잖아요. 다른 마음일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도 사실 더 잘생기셨고 마음이
더 따뜻하고 섬세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후계자로 뽑으셨더라고요. 자녀가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런 분,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뽑으셨더라고요. 이게 아메이가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꼭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덕디부스 회장님이 아버지의 책에 자기가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느낌이 좋으셨나 봐요. 사인을 하고 거기에 손자가 또 사인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있고 이 책은 지금까지 펴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고 덮어서 그냥 꽂아놨어요. 네, 다른 거 다 없어졌는데 이제 이 책 없어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하나 샀어요, 제가. 이번에 마이클 잭슨 아니에요. 마이클 넬슨 이제 글로벌 CEO님이 오셨을 때도 또 저희가 이 스피치를 했는데 제가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피드백으로 받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의 비즈니스는 프렌드십을 넘어서 패밀리십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했더니 나중에 피드백으로 패밀리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친구를 넘어서 진짜 소중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아메이 사업 생각하면 오늘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쌍P 말고 3P. 네. 제품, 플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먼저 제품부터 볼게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뉴트리라이트가 아직도 아메이인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쵸? 세세히 따져보면 아메이 치약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글리스터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쵸? 치약에 글리스터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아메이 치약.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아메이의 가치를 담은 제목들 이름으로 브랜드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저는 이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의 앞으로 비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가 받은 인증마크들. 이 인증마크 따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013년에 샤넬 좋아하시죠? 샤넬이 창고를 한번 털렸대요. 샤넬이 창고를 털렸는데, 창고를 털리면 뭐가 털렸을 것 같아요? 가방이 털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가방이 털린 게 아니라 정품 인증서가 털렸대요. 명품의 실제 가치는 제품이 아니라 정품 인증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이 인증 마크,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고 뭐 기능이 조금 좋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인증 마크를 가지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명품의 가치를 아메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성비의 기준, 제가 아까 샤넬백을 말씀드렸는데 샤넬백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백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슈퍼 갈 때 가볍게 드는 백이에요. 공감되세요? 더 비싼 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편한 제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마 아키텍트가 나오고 나서 이거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프로모션가가 120만 원대였잖아요. 120만 원짜리를 딱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이거 무조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하대요. 제가 좀 긴장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렴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딱 전달되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이분 집에 갔더니 없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추천해드렸어요. 앰모스피어 블루. 그러니까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 블루를 가져왔어요. 가격이 더마는 120만 원대고 블루는 9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네요, 청정기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냐고. 스카이를 소개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서 본 제 청정기가 그 중국산 모 브랜드였어요. 그 제품이 그 브랜드 맞아요? 네. 40만 원대 정도 한대요, 그게. 그런 제품을 쓰던 분은 이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성능을 따져보면, 인증 마크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가격인 거예요. 저는 가성비 기준이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는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애용하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좋은 제품을 애용하다가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라고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오늘 앞에서 너무 설명 잘해 주셨잖아요. 저 그냥 강의만 들었는데 제 각질이 사라진 느낌. 그냥 바로 들잖아요. 막 강의를 들었는데 막 입이 갑자기 막 화해진 느낌, 상쾌한 느낌 이런 거. 저희 리더님 케언즈에서 보고서 텐션 장난 아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오늘 다 그게 바로 나오네요. 네,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100%를 알고 있고 그거를 전달을 해야 학생들은 50%에서 70%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100%일 때 상대방에게 50% 정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알 수 없다.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럼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품을 애용하고 내가 공부해보고 정보를 공유해보고 또 애용해보고 공부하고 공유하고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의 반복이 사업이 되는 일,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디 가서 캐시백 좀 받는 게 사업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메이는 그 캐시백이 사업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너무 좋죠. 뉴트리라이트. 정말 뉴트리라이트 얘기만 해도 다들 막 거품 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얘기하다가 이미 살아났어요, 사람이 막.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감동. 근데 저는 이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책임을 지는 아메이의 이 진심이 정말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엔 이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더니 황보미 리더님이 옷 색깔이 똥색이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색깔로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어쨌든 여기 제가 이번에 지호셉 대표님이 저희 팀에 와서 스피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지호셉 동생이냐 뭐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안 닮았다고 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제가 이날 저희 팀의 랠리였어요. 랠리였는데 사회 보니까 내려오니까 전현무 닮았다. 지호셉 대표님 왔다 가니까 지호셉 동생이냐 이러면서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에게 맞춤 건강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이 AI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장은 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인다는 글을 제가 리더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되세요? 유통회사처럼, 쇼핑몰처럼 느껴지세요? 제가 느끼는 쿠팡은요, 빅데이터 기반 광고회사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앱을 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에게 광고를 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그런 쇼핑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반이 빅데이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마이 웰리스랩을 보면서 이거구나. 마이 웰리스랩이야말로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이 생긴 거죠.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나의 건강을 알 수 있고 미래 나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나의 건강 너무 중요한데 미래 나의 건강을 예측하면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마이 웰리스랩이 제시하는 건 새로운 아메이 비즈니스의 방향성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영향력. 그게 진짜 맞춤형 건강 웰리스 코칭이 이제 우리에게 방향성으로 잡힌 겁니다. 이제 웰리스 코칭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건강을 알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뭔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AI 기술이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가 소통하고 공감해주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 알고리즘 통해서 맞춤 리포트 나오는데 결국에는 ABO의 컨설팅이 마지막 핵심 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메이의 비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웰니스 기업이라는 거에 있다는 거죠. 리더님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아메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메이가 기술을 제공하지만 아메이의 핵심 가치에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진짜 비전은 사람의 온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나는 따뜻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아픈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지, 우리의 온기가 전해지고 감동을 전하는 그런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사람입니다. 기술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이에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가치, 사람의 가치.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효율성으로 빨리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이분과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리더님들께서 나의 멋진 가치를 만들고 싶다,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하면 지금 이 순간, 또 오늘 하루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들의 그런 미소들, 이야기들, 진심, 그것들 하나하나들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 웰니스 랩의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사람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에 정말 정답인 리더님들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리더님들께 제가 응원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답에게 아티스트리라는 제품을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름다움으로. 제가 이거 아티스트리 얘기할 때마다 한 리더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스피치를 듣고 제가 아티스트의 힘을 느꼈거든요. 그분이 무대에 올라서 아티스트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얼굴은 바꾸지 못했지만 피부는 바꿨어요 하는데 제가 공감이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얼굴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안 바뀌셨어요. 근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근데 사람이 피부가 좋아지면 예뻐 보여요. 진짜로. 피부가 미모를 결정하는 요소의 가장 큰 부분이더라고요. 그쵸? 그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티스트리. 저도 맨 제품을 전 쓰지 않아요. 제 피부가 까매가지고 사실은 호주에 다녀왔는데 저만 호주 다녀온 색깔로 돌아왔더라고요. 다들 막 이렇게 뽀얗고 예쁜 모습으로 왔는데 저만 까매져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신나게 놀고 왔냐, 뭐 했냐, 이렇게 골프만 치다 왔냐 그러는데, 진짜 그 호주에서 놀고 왔던 그 막 행복감 이런 것들이 딱 왔는데 까매졌다는 얘기 제가 초조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제가 막 초조해가지고 톤업을 이렇게 발랐어요. 톤업 크림을 발랐는데 톤업을 이겨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로 또 이겨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티스트리는 리더님들의 건강한 피부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줄 거고, 또 새로 나오는 롱제비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딱 알아요. 아메이를 몇 년 하셨는지 피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메이를 오래 하신 분들의 피부를 보면요, 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더마 아키텍트 이거 들고 저희 파트너가 저희 거를 이제 빌려서 갔어요. 아직 못 받으셔가지고 빌려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3개를 주문받고 오셨어요. 갈 때 그분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빌려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가세요 하고 드렸는데, 오는 날 눈 왔거든요. 그때 눈 오는데 눈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더마 아키텍트 세대를. 근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는 이 제품이 진짜 바로 알 수밖에 없는 수치잖아요. 이런 수치들. 근데 제가 이 인체 적용 실험 결과에 이런 100%라는 거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을까? 본사에서?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리더님들께 이거 효과 확실한데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를 알려드려요. 이게 쓰면 턱선이 되게 갸름해지잖아요. 내가 더마를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먹지 않으면 갸름해집니다. 이거 믿고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더마 한 만큼만 드세요. 아시겠죠? 그럼 갸름해집니다. 본인이 이 100% 결과를 깨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또 이런 제품들,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런 전자 제품들이 전 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떤 거 나오면 좋겠어요? 어떤 거? 네? 어떤 거? 또 청소기, 네, 그런 것들. 점점 이제 우리가 이 전자제품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진짜 비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이제 전자제품들이에요. 그런 제품들이 아메의 기술이 들어간다. 이번에 가습기 나온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가습기를 원래 많이 쓰던 사람이에요. 기존에 쓰던 가습기 다 버렸어요. 집에 5개가 있었거든요. 다 버렸어요. 왜냐면 그 5개 청소하느라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밤마다 그거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너무 쉽고 믿을 수 있고 그런 가습기가 나와서 좋고, 아메이 홈 제품들, 저는 이 제품이 좀 제 감동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저는 직업상 셔츠를 많이 입는데 그래서 세탁소에 셔츠를 많이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셔츠를 받았는데 그 냄새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급 의류 세제에 넣어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빨았는데 물이 갈색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이거 세탁해서 갖고 온 새 옷인데 왜 갈색이 되지? 딱 그 다음부터 제가 세탁소에 그 셔츠를 못 맡겨요. 왜냐면 제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잖아요. 맡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못하는 그 다림질에 대한 어떤 기대감 빼고선 다 만족입니다. 그냥 제가 다림 대충 해서 입어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지구를 지켰다라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좋아하는 니트에 발사믹 식초가 똑 떨어진 거예요. 한 방울이. 너무 아끼는 옷인데 사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맡겼어요. 근데 오는데 최선 처리에서 붙어서 딱지가 붙어서 왔어요. 최선 처리. 불안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솜에 그대로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거긴 최선 처리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프리워시 뿌려가지고 5분 만에 지웠어요. 왜 맡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리워시 잘 지워집니다. 진짜 지구를 살리는 것도 너무 대단한데 성능까지 대단하다? 저는 이 제품 안 쓸 수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얘기는 아까 열심히 들었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오셔서 절반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제품들이 우리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1년 동안 쓰는 그 제품이다. 말 그대로 생필품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전이 있는 일이다. 오늘 사고, 아까 전자제품 얘기했지만 청정기를 매달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메이가 청정기 회사였다면 아마 제가 앞에서 비전을 말씀드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필품들이 모여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한테 치약을 전달했는데 2년 전에 줬는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농축을 너무 강조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농축이라는 거 또 네, 아메이 퀸 세트. 이제 내가 요리계 똥손도 요술 냄비로 만들어주는 요술. 진짜 유영주 리더가 없어서 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영주 리더가 요리계 진짜 이게 말은 똥손입니다. 진짜 똥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첫 요리를 했는데 퀸에다가 뉴트리 라면 넣고 콩나물 넣고 끓여드렸어요. 그게 시아버지한테 해드린 첫 요리예요. 그런데 아메이를 하면서 퀸 요리를 배웠잖아요. 반찬은 안 나오는데 요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밑반찬이 없어요, 집에. 근데 요리가 하면 나와요, 매일. 이게 진짜 요술 냄비죠. 아메이 원포원. 저는 이 제품들이 우리의 먼 미래에는 진짜 엄청난 비전이 되고 지금부터 쌓인 그 네트워크의 힘이 이때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는 파트너 스토어라고 해서
나이키 운동화도 아메이를 통해서 살 수 있고 뭐 컴퓨터도 살 수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 뭔가 살 수 있는 제품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언젠간 들어올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혼 상담했더니 피부가 쌓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진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이 아메이와 조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젠간 그런 시장이 열리겠죠. 플랜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제품을 보셨고 플랜이 중요한데 플랜은 월간 보너스와 연간 보너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막 엄청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리더님들께 월간 보너스를 말씀드릴 거지만 진짜 비전은 연간 보너스에 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를 단순히 월급 받는 느낌으로 사업을 알아보셨다면 저는 조금 더 크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보너스가 훨씬 크다는 걸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스폰서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했을 때 20만 PB 여기 후원수당 비율표 보면 3% 6천 원이에요. 원인데 실제로는 PB가 BB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는 것보다 무조건 돈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스폰서님 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보면 40만 PB 3% 12,000원. 나의 그룹을 뺀 나머지가 스폰서님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스폰서 6,000원, 나도 6,000원. 스폰서와 나의 보너스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오면서 막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오나 안 오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려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A, B 두 사람에게 한번 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A, B는 아까 내가 받아본 것처럼 6,000원씩 보너스를 받아가고 나는 조금 더 확장된 상태에 A, B에게 빼준 나머지가 나의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000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죠? 6,000원 받다가 내가 A, B에게 전달했더니 이제 내 보너스가 늘어난 거예요. 스폰서님 봤더니 전체가 커졌어요. 80만 PB. 그래서 6% 48,000원. 나의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스폰서님의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해요. 12,000원의 보너스. 그러고 봤더니 좀 이상한 게 있죠. 나의 보너스는 24,000원인데 나에게 알려준 스폰서님의 보너스가 12,000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아까 보너스가 똑같아도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나보다 적어진 거예요. 아메이 보너스는 노력순에 의한 보너스 지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입의 역전. 저는 사실은 수입의 대역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너무 감사한 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대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입의 역전을 경험을 했지만 전 이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구조가 아메이 보너스 플랜의 진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래도 싫어. 나 이 사람이 나 이용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도 계산을 해보면 스폰서가 없어도 나의 수입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원 수당을 좀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에게 알렸을 때 보너스가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어떨까? 6명에게 한번 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6명이 알렸더니 한 9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10만 원대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10만 원의 보너스를 내가 매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 추가 수입으로 10만 원 생기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너무 좋죠. 그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물론 요즘에 나가서 고기 사 먹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그 10만 원으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확장을 해봤더니 57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57만 원. 이때부터 저는 진짜 연금성 소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못했을 때를 가정을 해봤더니 보너스가 5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제품을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쓰지 않아도 보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세요? 진코엠 드시면 기억날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서 진코엠 꼭 드세요. 57만 원에서 내가 쓰지 않아도 54만 원.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차이라면 이 수입은 진짜 나에게 연금처럼 나오는 그런 수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확장을 하면 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 발생하면 좋다, 나쁘다? 너무 좋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너무 좋다잖아요. 그쵸? 진짜 좋습니다. 어디 가서 내 월급 200만 원을 올려요. 그쵸?
이런 수많은 핀들이 있는데 저는 위너스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위너스에서도 엄청난 핀들이 쏟아질 예정이잖아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은 위너스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위너스 파워를 정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 생각,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계연도에 뉴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도전하신 분의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내가 1000만씩 계속 달성했을 때 200만 원씩 12달을 받아요. 그러면 2,400만 원. 브론즈 빌더를 같이 달성하는 거예요. 360만 원. PQ 성장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1,000만 원. 뉴핀 보너스를 또 PT 때 180만 원, 파운더스 PT 때 360만 원, 승진했다고 축하 보너스만 1년 동안 5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뉴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경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럭셔리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합쳐보고 나니까 새로운 PF26의 연봉이 약 4,3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월 평균 3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넘만 해도 연봉 4천만 원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학생들이 취업하고 나서 첫 연봉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4천이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흔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수당을 막 채워야 4천이 겨우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받는 연봉이 이 정도라면 저는 정말 가치가 있는 연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명한 소비로 멋진 삶을 만드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여행을 저희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새로운 다이아몬드 여행, 이제 다음에 가는 다이아몬드 여행은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새로 발표되는 가는 곳은 이제 체코 프라하예요. 프라하 하면 약간 드라마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이제 리더십 세미나는 푸켓. 푸켓도 저는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끝까지 놓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쌍피 말고 3P 말씀드렸어요. 제품이 중요하고요, 플랜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아메이도 누구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아메이는 잘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이미 만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위너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비즈니스를 이어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회원의 어떤 지위를 이어받아서 한다 했을 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위너스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고 제게 노력이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저는 받아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스템 덕분에 정말 감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두 분,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부모님의 큰 선물들이죠. 우리 뒤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계신데 저에게는 정말 값진 선물을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거는 이제 지중해 크루즈를 다녀왔을 때예요. 지중해 크루즈를 가서 작가님이 이제 배에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예, 사진 찍어줬는데 제가 이 사진을 들고서 이제 친구들 막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막 후원한다 치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짓궂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 얘기가 바람난 선장님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고서 돌아오긴 했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줬더니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은 좀 달랐거든요.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케언즈를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그 케언즈를 다녀왔는데 케언즈 그 제일 큰 호텔에 전부 아메이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메이 모든 게 다 아메이. 근데 이때 케언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케언즈 지역 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에 1,300만 달러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전세기로 2,800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톤의 김치를 수입했대요. 2.2톤의 김치. 케언즈에 김치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모두 잔 그 박수를 따졌더니 5,536박이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 체인지가 된 거잖아요. 차수별로. 그 체인지를 하기 위한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됐대요. 3시간 동안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이 됐다는 거죠. 지역 경제에 한국아메이가 엄청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좀 웃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또